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조 보시면 국고보조 대상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소방장비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국고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소방자동차 국가에서 돈 대준다는 이야기예요.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그러면 바다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소방정, 강이나 바다. 그 다음에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전산 설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라 볼게요.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소방복 일상 입고 다니는 거 소방복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화복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보시면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이거는 국가 보조가 돼요. 그런데 뭐 소방관들을 위한 숙소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청사 건물만 됩니다. 자, 이런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에 의한 것이다. 자, 국고보조 대상 범위는 소방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통신이나 전산설비, 방화복 같은 것들, 그리고 청사 건축물, 요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거는 되는데 싼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조의 3 보시면은 소방력의 동원 그랬는데 뭐 어디가 이제 타 지역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력을 동원을 하죠. 그죠? 타 지역이 아니고요. 동원된 소방력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구조 구급에 관련된 돈들은 다 어디서 부담을 하냐면요. 시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3조 보겠습니다. 3조. 3조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의 처리인데요. 어떤 특별 화재 경계지구나 아니면 불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어떤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위험물들을 치울 수가 있죠. 그죠? 치울 수가 있는데 그걸 치우게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갔다고 하는 거를 그날부터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공고를 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14와 7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공고가 날로부터 공고가 해제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7일이죠. 그죠?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이에요. 7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물이나 가져온 물건들을 보관을 합니다. 자, 보관을 했다가 보관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요.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면 됩니다.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면 되는데 매각하고 폐기하면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3번 보시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국고환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국고환수. 그랬는데 14일 공고하고 7일 동안 보관했는데 그 이후에 그죠?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보상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4조 보니까요. 화재 경계 지구의 관리 그러고 나오죠. 그죠? 화재 지구의 관리. 화재 경계 지구의 관리.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거기다 줄 것입니다. 소방 특별조사를 1년에 몇 번 이상요?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관계인에 대해서 훈련이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요,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언제 훈련이나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방 경계지구 안에 있는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하냐면요. 10일 전에 합니다. 10일 전에. 자, 10일 전에 줄 것이고요. 별표 치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교육과 관련된 거요. 교육과 관련된 거는 교육을 통보하거나 훈련을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0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며칠? 1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줄 것입니다. 어, 10일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다음에 할 건데요.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1급이고 2급이고 그러죠. 소방 안전관리자가 자, 교육을 하는데 그 실무 교육을 합니다. 실무 교육은요. 통보를 며칠 전에 하냐면 30일 전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 통보는요. 교통 그러죠. 교육 통보는 며칠 전에 한다고요? 10일 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30일 전에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조 볼게요. 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있죠. 관리 기준이 있는데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 자, 보일러 보겠습니다.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료를요.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기체 연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우리 석유 같은 거죠. 등유, 경유 이런 거고요.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보일러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연료 탱크가 있어요. 연료 탱크가 있고요. 여기에 보일러가 있으면요. 연료 탱크는 보일러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불을 떼는 거니까 연료 탱크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료 탱크는 보일러와 몇 미터 간격을 두냐면요. 요렇게 자, 1m 이상 간격을 둡니다. 기억해 둡니다. 1m 이상 둡니다. 그리고 탱크에 그 연료가 있죠. 그죠? 연료를 여는 개폐 밸브가 있을 겁니다. 개폐 밸브 있죠?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몇 미터 이내? 0.5m 이내. 보일러와 탱크는요. 1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기억합니다. 1m, 0.5m 이내. 자, 그 다음에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체 연료.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체 연료. 기체 연료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하고요. 자, 다 보시면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한다. 액체 연료랑 같죠? 그죠? 액체 연료랑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연료는요. 기체 연료 중에 자, 기체 연료가 있으면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일러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일러가 있으면요, 이게 보일러가 있으면은, 이 보일러가 있으면요, 이 보일러가 있으면은, 자, 위에 천장과의 거리, 벽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가 벽에 딱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자, 요 거리를 기억합니다. 몇 미터냐면요, 0.6m 이상입니다. 천장과도 0.6, 벽과도 몇 미터요? 0.6m 이상. 이 보일러가 있을 때,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면요,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벽으로부터도 0.6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둡니다. 자, 이게 사실 거의 다 외워야 되는데요. 시험에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대부분 숫자 위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뭐 있었죠? 앞에 보일러 있었죠, 그죠? 보일러의 액체 연료는 보일러와 탱크 사이는 1m 이상 간격, 개폐 밸브와는 0.5m 이내. 자,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죠? 이 보일러는 천장으로부터 0.6, 그 다음에 벽으로부터도 0.6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로는 넘어가겠습니다. 건조 설비도 넘어갈게요. 자,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수소기체는 90% 이상 뭐 충진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당 기구 있습니다. 자, 요거 앞에 별표 치십니다. 요새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용접하다가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1번 볼게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는, 자, 용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용접하는 사람이. 그러면 용접하는 그 주위에 몇 미터 이내로, 5미터 이내로 소화기를 갖다 놔야 됩니다. 소화기를 갖다 놔야 됩니다. 이 소화기를 5미터 이내에 갖다 놔야 되고요. 자, 몇 미터 이내에, 용접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10미터 이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가연물을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용접하는 근처에 다 뭐가 있어요?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그죠? 스티로폼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연물 같은 거 갖다 놓죠. 그래서 불꽃이 튀어서 거기에 불이 붙는 경우죠. 근데 사실 환경 여건이 10m 이내에 뭘 놔두고, 그러니까 용접을 하려 그러면 그 주위에 만약에 가연물이 있으면 10m 밖으로 다 치우고 용접하고 또 갖다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황상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용접하는 사람 몇 미터 이내에?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둬야 되고요. 근데 불 났을 때 불 꺼야 되니까. 10미터 이내에 뭘 놔두면 안 된다? 가연물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웁니다. 뭐를 배우냐면 5m와 10m를 배웁니다. 5m와 10m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기시설 나오고요. 노화덕 나오죠. 그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있죠. 자, 그거 보시면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터.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하면은 뭐 기체나 이런 것들 나오죠. 연기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연기가 빨려 나가야 되죠. 라인 같은 걸 배기덕트라 그럽니다. 그거는 두께를 몇 미리 이상 하냐면 0.5mm 이상입니다. 0.5mm. 두께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그죠? 합판 같은 게 0.5mm 정도 됩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판 같은 거. 0.5mm 이상의 아연 도금이나 동등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이제 녹슬지 말라고 그 이야기고요. 0.5mm.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나 선반으로부터, 이게 반자라고 하는 것은 천장 같은 그런 거예요. 천장. 그죠? 뭘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반자,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지붕이 아니고 이제 천장 그러죠, 그죠?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 0.6m 아까 있었죠, 그죠? 뭐 할 때요? 기체 연료 사용할 때 보일러가 벽이나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0.6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자, 라 같은 경우요.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에 가연성 주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연 처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0.15 0.5mm 이상의 배기덕트 두께가 돼야 되고요. 선반이나 반자는 0.6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조리기구로부터. 그 주위에 만약에 가연성 주요 구조부가 있을 경우에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라 하는 것은요. 보나 지붕이나 그죠? 그런 거죠. 바닥이나 이런 거요. 근데 그게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몇 미터 이상 이내 0.15m 이내에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는 뭘 하라고요? 성면 지금 성면은 사용 안 합니다.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를 쓸 것 0.5, 0.6, 0.15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6조 보겠습니다. 6조. 자, 화재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우리 위험물 있죠, 위험물. 위험물 같은 경우가, 자, 위험물은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위험물은 법으로 정해놔서, 위험물은 우리가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 인류 위험물부터, 자,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인 육류 위험물, 그래서 법으로 위험법,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위험물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이 특수가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가연물. 우리 지금 배울 건데요. 특수가연물은 이 위험물에는 속하지 않아요. 위험물에는 속하지 않는데, 만약에 화재가, 불이 났을 때, 그 연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어떤 특수 물질들, 그런 걸 우리가 특수가연물이라 그럽니다. 이 특수가연물은요, 어디에서 규정을 하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법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특수가연물. 그 특수가연물이 뭐냐면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있어요. 그 수량이 있는데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험물에서 배우는 지정수량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화류, 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얼마 이상인 거를 200kg 이상인 거를 우리가 특수가연물이라 그러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면이 있는데요. 근데 집에 200kg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200kg 이상이 있는 경우에 특수가연물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뭐 볏짚류 있죠. 볏짚류 같은 경우도 1000kg 이상 있는 경우에만 특수가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특수가연물이 아닌 것은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은 우리가 특수가연물 분명히 다 나와요. 근데 수량이 지정된 수량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는 특수가연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특수가연물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저는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옆에 위에 써놨죠, 그죠? 면이 나대사, 면이 나대사, 능종사볕, 능동사볕 10, 가고 30, 성목 100 이렇게 외웁니다. 면이 나대사, 능종사볕, 가고 성목은요 외우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되는데 요 세 개는 외웁니다. 면이 나대사, 능종사볕 10입니다. 근데 2라고 하는 것은요 2, 4, 10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요게 고체 종류거든요. 고체 종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그램이고요. 여러분이 외운 면이 나대사 능종사볕 10. 면이 나대사 능종사볕 10은요. 면은 200kg. 나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입니다. 대는 대패밥이에요.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마.
그 다음에 종이라는 것은 종이 부스러기, 불 잘 붙잖아요, 그죠? 사라고 하는 것은 사류인데요, 실사자예요, 실사자. 실 종류 같은 경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볏집입니다. 요 10이라고 하는데 1000을 곱해서 1000kg 이상이에요. 그래서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가고 30 그런데 가는요 가연성 고체, 그죠? 그 다음에 석이라는 것은 석탄, 목탄,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목탄 이런 거예요. 가고 성목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까지가 고체예요. 가고 성목은 뭐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요. 외우지 않으실 분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위에 세 개는 꼭 외웁니다.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액체입니다. 액체. 특수가연물에요. 특수가연물에 기체는 없습니다. 기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 가연성 액체는 있는데 가연성 기체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액체인 경우에는 단위를 우리가 부피 단위인 미터 삼성을 쓸 거예요. 미터 삼성. 그죠? 미터 삼성. 부피죠. 부피고요.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요. 가액이, 목나십, 핫발 20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그냥 2m 삼성, 10m 삼성, 10m 삼, 20m 삼성 그래. 가액이 목나십 핫발 20, 가액이 목나십 핫발 20 이렇게 합니다. 가액이라는 것은 가연성 액체는 2m 삼성 이상만 있으면은 특수가연물이라고 하자. 목나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 가공품이에요. 앞에 있는 목 있죠. 성목의 목. 그 목은요 목탄류예요. 그냥 그 자체 목탄이고 원료 목탄이고요.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목재 가공품입니다. 목재로 만든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부피가 10m 삼성 이상인 경우에. 핫발이라는 것은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인데 발포시킨 겁니다. 발포시킨 거. 그죠? 근데 합성수지 중에 발포시킨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스티로폼. 그 고분자를요 그냥 만들면은 우리 그 유리컵이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합성 수지류예요. 근데 발포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발포시켰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고분자로 만들면서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어요.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피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불이 잘 붙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외웁니다.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가액이 목나십 핫발 20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요. 요 미터 삼성은 안 쓰고 액체인 경우에 킬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 가액이 목나십 핫발 20 자,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7조 보겠습니다. 7조. 자, 7조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당연히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요, 품명, 위에 있었죠, 품명. 뭐 가연성 액체류, 뭐, 그죠? 면화류, 이렇게 품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수량. 그죠? 최대 수량을 쓸 겁니다. 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면하류가 얼마에 있다, 뭐 500kg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최대 수량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할 겁니다. 뭐 금지 표시가 뭐냐면은 뭐 화기주의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빨간색으로 화기언금 이렇게 쓸 거예요. 물기는 절대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기언금 뭐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가연물 접촉주의 뭐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충격주의 뭐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쓰라고요. 그죠? 금지 표시를 쓰라. 그럼 우리 화기 표시니까 물기언금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위험물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가 볼게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가나 다. 자, 볼게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면화류는 먼저 면화류대로, 가연성 액체는 가연성 액체끼리, 품명끼리 구분하여 쌓고요. 자, 쌓는 높이 있어요. 쌓는 높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크게 큰 별표를 치시고요. 몇 미터 이하? 몇 미터 이하? 몇 미터요? 10미터 이하. 높이 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0미터 이하. 그런데 그 주위에 어떤 살수 처리할 수 있는 뭐 스프링쿨러가 있다든가, 그죠? 그죠? 아니면 대형 수동식 소화기, 소형,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소형이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 리어커 같은 거에 바퀴 달린 거에 이렇게 항상 매달려 있습니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 그죠? 그런 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쌓을 수 있다고요. 몇 미터까지? 15미터까지. 몇 미터까지요? 15미터까지. 10미터 기억합니다. 10미터. 특수가연물은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거고요. 그 쌓는 높이는 몇 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반드시 기억합니다. 10미터 이하. 그리고요, 쌓는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50미터 제곱 이하. 50미터 제곱 이하. 50m 제곱이니까 만약에 뭐 7m, 7m 이렇게 쌓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면적이, 쌓는 면적이 7m, 7m. 그럼 7749 되죠. 그죠? 5 곱하기 10. 이래 돼요. 그죠? 근데 7m, 8m 이렇게 면적 7m, 8m로 쌓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쌓을 때 요렇게 쌓았어요. 요렇게 쌓았어요. 요렇게. 분명별로 요렇게 쌓았어요. 요렇게. 그죠? 분명별로 요렇게 쌓았어요. 쌓으면은 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요 높이는 10m가 넘으면 안 되고요. 이 바닥 면적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 50m 제곱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명끼리, 그죠? 분명끼리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쌓는 요 각각의 쌓는 바닥 면적 사이는, 요 사이는 몇 미터가 넘어가면 안 된다.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1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멀리 뛰어서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3번이에요. 자, 쌓는데 품명별로 쌓고요. 쌓는 높이가 몇 미터? 10미터 되죠? 바닥 면적은 얼마 이하? 50미터 제곱. 각각은 몇 미터 이상 띄워야 된다? 1미터 이상. 그죠? 그런데 우리 특수가연물 보시면요. 특수가연물 보시면 석탄, 목탄류는 10,000kg 이상이거든요. 근데 10,000kg 이상을 바닥 면적 50에 10m로 쌓으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로 하냐면요. 바닥 면적을 200까지로 합니다. 뭐는요? 목탄과 뭐는요? 목탄, 석탄 같은 경우는요. 목탄, 석탄을 50으로 해놓으면 너무 좀 가혹하다. 그래서 얼마로? 200m 제곱 이하로 완화시켜놨습니다. 목탄, 석탄은 200입니다. 그죠? 만약에 소화기가 있는 경우는 이거 300이 됩니다. 300. 그죠? 자, 요거 가나다 제가 설명 안 한 부분도 체크를 해둡니다. 자,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얼마? 50. 석탄, 목탄은 얼마? 200. 다만 나오죠.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 쌓는 높이는 몇 미터? 15m. 15m까지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얼마? 200, 300. 그렇다고요. 200, 300. 그죠? 200, 300.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의 거리는, 요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을 띄워야 된다? 1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조의 6.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소방안전교육사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사 이제 교육시키는 사람인데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요. 2번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일로부터 며칠 전에? 90일 전에 그죠? 공고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권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소방설비 기계 전기 시험을 볼 경우에 만약에 4월 10일이 시험이 일이다 그러면요, 언제 공고를 하냐면요, 만약에 4월 10일이다 그러면요, 며칠 전에 9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3개월 전에, 시행일 3개월 전에. 그죠? 되죠? 그리고 7조의 11원 용량 쭉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8조 보겠습니다. 8조. 8조도 잘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화재 진압을 한다든가 소방 활동을 할 경우에요, 소방 활동 구역의 출입자입니다. 출입자는 소방 활동 구역 안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방 활동 안에 있는 소방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관계인이라 그러죠.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출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불이 났는데 가스 꺼야 되고요. 그죠? 만약에 수도 꺼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인터넷 같은 거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그죠?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그 다음에요, 사람이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그 밖에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자, 취재 인력, 그죠? 그 다음에 경찰같이 수사 업무, 그 밖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게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입니다. 요거 이외의 사람들은 출입을 못해요. 물론 허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죠? 이게 다 외우는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7조의 12 볼게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그러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요렇게 빗금 이렇게 쳤죠. 그죠? 이렇게 빗금을 쳐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소방 전용구역, 그래서 P 이리 써놓고 한 거 보이죠. 그죠? 요렇게. 소방자동차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은, 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구역, 그죠? 설치 대상은요, 보시면 1번에 아파트 중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요걸 설치를 해야 돼요. 기숙사 중에서도 몇 층 이상, 3층 이상인 기숙사는 설치 대상이다. 기억합니다. 요 빗금은 몇 센치 이상 띄워야 되고, 색깔은 노란색에 흰색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네요. 자,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하고요. 자, 전용구역 노면 표지의 외곽선은 빗금 무늬로 표시하고요. 빗금의 두께는 30cm로 하고 50cm 간격으로 표시하고요. 전용구역 노면 표지의 도료의 색채는 노란색이고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나와있죠. 그죠? 30, 50. 그죠? 도료는 잘 보이게, 왜냐면 대부분이 아스팔트니까 아스팔트 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그죠? 소방차 전용이라든가 파킹 한다고 P 써놓은 이런 거는 무슨 색으로 한다고요? 백색으로 한다고요. 백색으로. 빗금은 30. 그러니까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치고요. 또 빗금을 이렇게 치고, 빗금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다 이렇게 칠 거예요. 그리고 소방 전용, 그죠? 소방차 전용 P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는 흰색으로 쓸 거고요. 요거는 노란색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요 두께가 얼마라고요? 30cm. 요 빗금 사이의 간격은 몇 cm? 50cm.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표시를 한다. 아파트 있으면 쭉 자세히 한번 보세요. 노란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 이거 다 상식인 거예요. 전용구역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안 되고, 그죠? 진입을 막으면 안 되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자, 19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별표 3개 있는데요. 스킵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처음에는 10만원이나 50만원, 100만원까지도 잘 안 갑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과태료 부과.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세요. 저는 안 외웁니다. 이런 거. 넣으면 감으로 찍으십니다. 이런 거. 한 문제 틀려도 됩니다. 100점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1에 2에 3에 4에. 그죠? 이런 것도 시험 내면 안 돼요. 간혹가다 미친 사람들이 한 번씩 냅니다. 이런 문제를. 자, 출제 예상 문제 볼게요. 1번 볼게요. 1번. 자,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그죠?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그죠? 통신이나 전산, 그죠? 그 다음에 청사 건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2번에 통신, 3번에 자동차, 4번에 전산 설비는 맞는데요. 소화 설비는 아니다, 그 이야기죠. 답은 1번. 자,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 종류 규격은 누가 정한다고요? 누가? 행안부령에 의한 것이다. 자, 3번 볼게요.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위한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소방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정도까지 보관, 공고는 며칠 동안 한다고요? 14일. 그죠? 공고한 그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 그죠? 자, 종료한 뭐요?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요. 종료하고 그죠? 공고를 하면은 그 공고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그죠? 그래서 답은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답은 3번. 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에서 그죠? 작업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소화기 두고요. 5m 이내에 소화기 두고요. 그죠? 가연물은 몇 미터 이내에 두면 안 되고 10m 이내에 두면 안 되고 그 이야기죠. 그죠? 자, 특별조사는 1년에 한 번. 며칠 전에 통보한다고요? 10일 전에. 그죠? 보일러 경유 연료를 사용해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몇 미터요? 1m. 개폐별번은 탱크로부터 0.5m 이내. 그죠? 기억나죠? 밑에 있네요. 개폐별번은 탱크로부터 0.5m 이내.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0.5m겠네요. 그죠? 자, 보일러와 벽과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그죠? 0.6m 이상.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조는 0.6m고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수소는 90%고요. 여기 있네요. 13번 볼게요. 13번.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그랬어요. 그죠? 답이 뭐예요? 가연성 기체는 제가 없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나머지는 다 그 수량 이상일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모기, 나대사, 그죠? 능종사볕 뭐 이렇게 외웠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이것도 14번도 가연성 기체고요. 가연성 고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16번 볼게요. 16번. 자, 특수 가연물을 저장 시급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할 것? 1m 이상으로 할 것. 그죠? 품명별로 구분하여서 할 것. 쌓는 부분의 높이는 10m 이하일 것.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m 제곱 이하일 것.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각자 다 한번 풀어봅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사.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된다. 시험 보기. 90일 전에 해야 된다. 그죠? 90일 전에 해야 된다. 자, 18번. 활동구역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기자 맞아요. 그죠? 수사 업무 맞아요. 의사, 간호사 그 밖의 뭐요?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맞아요. 4번 관계인도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그래야 되는데 소방구역 밖에 있는 그로 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9번도 같은 문제 같은데 자,
답은 뭐예요? 쭉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4번 보세요. 소방대장의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답은 4번이죠. 자, 상식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특수가해물 저장 취급 기준의 이해를 위반할 때의 경우는 이런 거 틀리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다음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거란의 번호. 들어가. 아파트 세대주가 몇 세대 이상? 100세대주 이상, 그죠? 100세대 이상. 기숙사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인 기숙사. 자, 23번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행규칙. 종합상황실 설치는 누가 하고요? 어떤 경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좀 쉬었다 할게요.